여러분의 도움이 될 만한 이슈나 스토리를 짚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이고요. 위원님 만나러 갈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AIIB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 그 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일 뭐 창립총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투자은행, 소위 AIIB의 창립총회가 드디어 내일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16일부터 18일까지 총회 창립하면서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다 같이 참석하는 거고 대단한 일이다. 두 분이 같이 참석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이 함께 총출동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거는 엄청난 자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그렇죠. 처음에 시진핑 주석 오전에 이제 그 천체 세리머니 할 때 오픈한 연설하고요. 네. 리커창 거기서 또 뭐 운영국도 뭐 회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사람들 또 모이는 거. 또 거기서 또 연설하니까 이 두 분이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에 그만큼 어떤 중국의 위상, 중국에 바라보는 AI에 비해 어떤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IIB라는 것이 이게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아요? 지난해 뭐 이거 설립하자 합의를 봤던 게 한참 전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 전부터 얘기 나왔었는데 우리나라가 3월 20일 며칠인가 작년 1년 전에 이제 가입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문을 닫는다 그랬는데 좀 더 받아줬어요. 그래갖고 57개 나라가 들어갔는데요. 맞습니다. 57개 나라에서 한국, 러시아, 인도, 독일, 영국 등이 다 들어갔고요. 12월 25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한다 발표했고 창립총회를 이제 내일 하는 거 되겠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부총리가 새로 된 유일업 부총리가 있잖아요. 이분이 내일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AII 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것도 진짜 이슈였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결과를 저 못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 3월에 처음 들어갈 때 우리나라에서 뭐 지분이 두 번째를 나눠주고 무슨 부총리 한다 그런 얘기 하나 썼는데 전 그때도 약간 그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중국이요 30.34%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분인데다가 거부권까지 갖게 됐는데요. 네. 단일한 국가가 혼자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이쪽에 이번에 기준을 25% 이상만 갖고 가면 아무리 단 75%가 찬성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네. 1대 주시 완전히 갖고 네, 왔고요. 네, 네. 우리나라가 2위 한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됐고요. 인도가 8.52%. 네. 인도가 지금 한 2040년 되면 미국을 제치고 2위 된다는 거거든요. 세계 경제 2위가 된다는 건데 이것도 8.52%, 러시아가 6.66%, 독일이 4.57%,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3.81%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자랑스럽게 5번째 지위를 갖고 있고요. 그 대회에 수많은 나라들이 뭐 프랑스, 호주, 영국 등등이 한 10위권에 안에까지 들어갈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AIIB라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뭐 지분율이 50%를 넘어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거부권이라는 확실한 뭔가 이제 그 패를 쥐고 있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AIIB는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 잘 정리가 됐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월드뱅크 세계은행 있죠? 네. 당연히 미국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 정도, 영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물론 우리나라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중국이 NDB가 나는 새로운 걸 이번에 또 만들 겁니다. 신개발은행이라 그래갖고 역시 브릭스 5개 국가를 중심으로 또 새롭게 이제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또 출범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딱 카운터파트가 있는 겁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상대방이 이번에 AIIB, 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나온 거고요. 국제통화기금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도는 나라인데요. 네. CRA라고 이번에 또 만든다고 또 추진하고 있어요. 또 비슷한 거예요. 긴급 외환보유액 지원기금. 이것도 흔히 얘기해서 브릭스 5개 국가 중심으로 하니까요. 하여튼 미국과 중국, 미국과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런 쪽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쪽으로 가니까요. 이쪽에 보면 미국과 일본이 중심인데 이번에 여기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완전히 군사, 경제적 패권 다툼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AIIB와 관련해서는 뭐 그 방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지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얘기 좀 챙겨주세요. 맞습니다. 이게 중국판, 21세기판 신실크로드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실크로드가 뭡니까? 중국의 몽고진하고 쭉 지나면서 유럽까지 갔던 게 실크로드 시대잖아요. 네. 근데 보면 1대1로라는 게 육로로 하나 가고 해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육로로 가면 이 시암부터 출발해갖고 결국 이쪽부터 다 가는 거죠. 쭉 하고 모스크바 갔다 로테르담 갔다가 이탈리아 베네치아까지 가는 거. 베네치아 아시죠? 베니스라고도 하고 이태리 말하면 베네치아인데요. 바닷길로 보세요. 바닷길로 가서 인도 지나서 쭉 이로 갔다가 또 나이로비 케냐까지 갔다가 또 일로 와서 수에즈운한가요? 여기요? 어디가요? 쭉 지나고 아테네에서 또 베네치아.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마르코 폴로라고 아시죠? 기억하시죠? 배우셨을 텐데 마르코 폴로가 어디 출신이냐면 베니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갔던 길을 다시 위아래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 이름이 써 있잖아요. AIIP,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라는 것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데 기반을 단련하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돈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것들 뭐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4대강 할 때 네. 얼마 투자했는지 아시죠? 하는 거 있잖아. 25조. 뭐 땅에 뭐 네. 가게 모래 파는데 쏟아붓다 얘기하잖아.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 어쨌건 45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45조. 네, 45조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철도길만 있죠. 네. 빨갛고 철도길만 이번에 8만 킬로가 들어갑니다. 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계산을 보니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가 5천억 달러였어요. 작년 네, 네. 처음에. 근데 네. 조금 늘어나도 요즘 8천억 달러 됐거든요. 8천억 달러 하면 대충 1조잖아요. 1조면 우리나라 돈은 1,000조거든요. 그러니까 1,000조 시장이 열린다는 거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중국 언론은 조금 더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뻥튀기가 있는데요. 무슨 1,000조냐, 1조 달러냐. 그러니까 중국 일부 언론에서 6조 달러 얘기해요. 6조 달러. 6조 달러면 6,000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8천억 달러만 가더라도 어느 정도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4대 강의 25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가 저기 떨어지니까 이거에 관련된 뭐 당연한 움직임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IIB 이제 내일 창립 이제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될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은행과 뭔가 이제 뭐 사업이 번창하겠죠. 근데 네네. 증권가 시각도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던가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돈 낸 만큼 지분만큼 사업을 차지 않겠느냐는 정말 아니한 생각일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3.8%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서 그 정도는 차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네. 당연히 건설, 철도, 항만, 공항, 수도 등 수많은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거니까 우리나라 건설주, 소재주, 뭐 여기 소재는 철강, 시멘트 같은 거 많이 움직이거든요. 시소 시멘트 그리고 강관, 뭐 철강 이런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초반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래서 탑픽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제가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던 해외 주식 중에 딱 하나를 꼽으라면 이걸 보셔야 되겠는데요. 중국의 인프라, 그러니까 한국에도 뭐 많이 있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가 깨끗하게 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의 갑 네. 중에 최고갑, 유일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으니까 당연히 중국 주식을 사셔야죠. 예를 들어서요. 중국의 수많은 철도, 우리 시청자들이 아시죠? 뭐 다음 코너도 나오겠지만요. 철도, 항만, 그리고 수도 이런 시멘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은 대부분이 망라한 것이 바로 블랙락 자산운용이 하는 중국 인프라 지수 ETF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 거래 안 되고요. 이건 홍콩 시장에서 거래되거든요. 네. 해외 주식 거래할 수 있는 분은 딱 이걸로 사셔야 됩니다. 중국 인프라 지수 ETF. 이게 제가 봤을 때 최고의 탑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인프라지수 ETF 네 관심권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하나 올려놓고요. 오늘 AIIB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위원님과 함께 말씀 나눴어요. 위원님 고맙습니다.